버지니아주의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유대교 회당에서는 총격을 동반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서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박까지 내리면서 차량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소득 기반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가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조달 사업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취임 이후 첫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폭의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오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10시 49분쯤 이 대학교 경영대학의 중심 건물인 콘스턴트 홀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이 어떤 경위로 사망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캐시 파텔 FBI 국장은 그를 제압한 용감한 학생들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의 한 소식통은 CBS 뉴스와 AP통신에 총격범이 버지니아 주 방위군 출신 모하메드 베일러 잘로이며 그는 2016년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 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서 8년 복역한 후 2024년 12월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3명 모두 대학에 소속됐으며 상태가 안정적인 부상자 2명은 학사장교 ROTC 과정으로 파악됐습니다.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들 2명이 육군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학에는 2만 4천 명이 재학 중이며 약 30%가 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인근에는 세계 최대 해군 기지인 노퍽 기지가 있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무장한 괴한이 트럭으로 돌진해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 경찰은 오늘 낮 12시 반쯤 웨스트 블룸필드에 있는 유대교 회당 템플 이스라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최소 1명이 회당에 들어와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여 사살했다며 용의자 차량에 치인 경비원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에 폭발물이 있는지 수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교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템플 이스라엘은 미 최대 규모의 개혁파 유대교 회당으로 소속 신도는 약 12,000명에 이릅니다. 미 중서부 지역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인디애나주 레이크 빌리지에서 토네이도가 주택을 덮쳐 80대 부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주변 건물 100채 이상이 강풍 피해를 입었고 수십 채는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북동부 지역에서도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부상자 여러 명이 나왔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 일부 지역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내려 차량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700만 명이 가입한 세이브 플랜이 법원 명령으로 공식 종료됩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플랜 유지를 명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지난 9일 세이브 플랜 종료를 명령했습니다. 수백만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던 프로그램이 법적 공방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세이브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탕감 위헌 판결 이후 내놓은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입니다. 미납이자 전액을 정부가 보조해 대출 잔액이 늘지 않도록 막는 당시로선 전례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금이 12,000달러 이하면 10년 상환 후 자녀 빚을 자동 탕감하고 월 상환금 상한도 소득의 5%로 낮춰 저소득 대출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이 플랜의 폐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월 미주리 동부 연방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플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이 지난 9일 그 판결을 뒤집으면서 플랜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세이브 플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납부 유예 상태에 있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는 이자가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상환 계획을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휘발유 가격이 연일 상승하며 2023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 40.7센트로 전날보다 3.1센트 상승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최근 22일 중 21일 상승하며 약 78센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2센트, 한 달 전보다 83센트, 1년 전보다 약 73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36.6센트로 전날보다 2.7센트 올랐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43일 연속 상승하며 최근 약 $1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3 59.8센트로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가 한인 커뮤니티 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내년에는 슈퍼볼, 내후년에는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현재 글로벌 스포츠 축제 개최지에 부합할 수 있는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증편과 관광시설 재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물류 공급을 위한 차량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여행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캐터링, 청소와 보안 설비 같은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한인 상공인들과 상생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People can come and learn how to do business with the city, how they can do procurement, and how they can participate in doing procurement for the games, the Super Bowl. There's still opportunity for World Cup and definitely the 28 Olympics. 시정부 조달 사업은 소수개 인종, 소규모 업체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사업체 위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로스앤젤레스시에 주소를 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는 건축과 설비, 법률 자문과 회계, 마케팅, IT, 프로젝트 관리, 요식업과 보안업, 미디어 등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체에 해당되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정부는 납품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달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you register on RAMP and you list, say for example, you do catering or some sort of supplier, when a contract opportunity comes about with that specific request.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시정부와의 조달 계약이 한인 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로컬 경제적인 임팩을 우리가 기대가 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오셔가지고 참석만 하시면은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3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시정부는 한인 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백악관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은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백악관은 필수적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자유롭게 미국 항구들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존스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30일간의 유예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원유와 휘발유, 경유, 액화 천연가스, 비료 등이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미국 선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이 면제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미국 선박 이외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존스법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에 미국 상선이 해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구시대적 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이후 첫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취임 일성은 초강경 대응이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대독한 첫 공식 성명에서 모주타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همچنین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이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걸프 해역에서 유조선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불안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انهدام نفتکش آمریکایی در محدوده شمال خلیج فارس. 모주타바는 또 지금까지의 방어적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겠다며 새로운 공격도 예고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등 인근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며 해당 국가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에르빌에 있는 이탈리아 군기지가 이란제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이라크 기지에 있던 자국 병력의 일시 철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해에서 이란 공격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이 화재가 전투와는 관계없이 세탁실에서 시작됐다며 작전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2009년 이후 다시 밟은 WBC 미국 무대. 대한민국의 8강전 상대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로스터 30명 중 거의 전원이 메이저리거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도미니카가 어떤 팀인지 살펴볼까요? 선수단 총 연봉은 3억 600만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간판 스타 후안 소토의 한 명의 연봉이 대한민국 선수단 전체 연봉보다 많습니다.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시절 동료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MVP급 홈런왕 출신의 류현진의 전 동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어제 베네수엘라전에서 나란히 홈런포를 터뜨렸죠. 케텔 마르테, 괴물 신인으로 불리는 엘리델라 크루즈, 1번부터 9번까지 어디 하나 끊어갈 데 없는 말 그대로 지옥의 라인업입니다. 어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1라운드 1위 결정전에 나선 9명의 선발 라인업 가운데 7명이 포지션별 최고 타자에게 주는 실버 슬러거 수상자들입니다. 역대 WBC 대회에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은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2013년 3회 대회에서는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팀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렵고 두려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숫자나 이름값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번 대회에서 한국 타선의 공격력 상당한 수준입니다. 1라운드 4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 7점, 그리고 결정적일 때 터진 홈런은 경기당 평균 1.7개에 달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출루하고 기회가 왔을 때 폭발하는 집중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황태자로 떠오른 문보경을 필두로 주장 이정후, 김혜성, 그리고 KBO MVP 출신 김도영까지 중견과 신예의 조화로움이 시너지를 내면 도미니카 투수들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수력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완 핵심 손주영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중도 귀국하며 마운드에 비상이 걸렸고 100마일을 던지는 문동주와 한국계 라일리 오브라이언의 대체 합류도 불발됐습니다. 한국 마운드의 평균 구속은 90마일 초반. 앞서 언급한 괴물 같은 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거들에게 생소한 잠수함 투수 고영표와 산전수전 다 겪은 관록의 류현진이 중심을 잡아주고 철저한 코너워크와 스트라이크 같은 볼을 던져야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 속의 야구공, 크기는 지름 약 7.3에서 7.5cm, 축구공보다 10배나 작습니다. 이 작은 공 하나 차이로 또는 반 개 차이로 조난에 들어오느냐 빠지느냐에 따라 승부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심지어 운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야구는 매 순간순간이 축구의 승부차기나 페널티킥과 같은 극한의 멘탈 스포츠입니다. 30명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 그 흐름이 선수 개개인의 멘탈을 지배합니다. 단기전인 8강전 승부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장 이정후 선수는 8강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결과에 대한 압박보다 무대를 즐기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도쿄돔에서 경우의 수를 뚫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선수단은 실력과 열망, 즐기는 마음까지 갖추고 거함을 침몰시키기 위해 마이애미에 상륙했습니다. 운명의 WBC 대한민국 대 도미니카 공화국의 8강전은 서부 시간으로 내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됩니다. 1회 대회 4강, 2회 대회 결승의 신화를 17년 만에 재현할 수 있을지 멘탈 다잡고 즐기는 마음으로 관전하시죠. 이슈 인사이드 마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퇴출과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와 교통부는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 왔으며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바인에서 방울뱀에 물린 20대 남성이 한 달여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던 25살 훌리안 에르난데스는 지난 2월 1일 어바인 퀘일힐 트레일 헤드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던 중 방울뱀에 물렸습니다. 에르난데스는 뱀에 물린 후 자전거를 타고 스스로 의료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독이 퍼지면서 결국 의식을 잃어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4일 숨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약 7,000에서 8,000 건의 독사 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약 5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방울뱀은 바위나 통나무 근처, 햇볕이 드는 열린 공간에서 흔히 발견되며 사막과 산악 지역, 초원 등에서 자주 출몰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사에 물릴 경우 독을 중화하기 위한 항독소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6주 만에 이틀 연속 엇갈렸던 흐름이 4주 만에 최악의 폭락세로 악화됐는데요. 3대 지수가 나란히 3주 연속 하락한 주로 끝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가운데 내스닥은 여차하면 9주간 무려 8주나 하락한 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암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건데요. 3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망치를 살짝 밑돌았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속에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한 국제유가는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확산되고 있는 사모대출 유동성 공포까지 겹치며 오늘도 일제히 추락한 금융주들은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내구재 주문과 4분기 GDP 잠정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과 구인 건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에서 공포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패닉셀링의 기세가 전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판에 더욱 강해지며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치솟는 물가, 여기에 각종 총기 사고와 토네이도까지 오늘 무거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이 소란함이 얼른 잦아들고 다시 평온한 일상의 소식들로 채워지길 기대하며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